하고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아 이게 너무 헷갈려. 나 나만 헷갈린가? 나 맨날 화요일 반에다 월요일 거 녹화하고 수업 끝나면 옮기고 월요일 반에다 화요일 거 녹화하고 수업 끝나면 옮기고 막 이래. 아 그래서 막 월요일날 막 수업 끝나고 옮긴 게 지난주에 2번 있었거든? 그게 월화 차이였어. 네. 그러니까 그냥 위에 가장 위쪽에 있는 걸 그냥 클릭하나 봐. 그러니까 어제 화요일 수업을 해가지고 위에 올라와 있잖아 밴드가. 그럼 그걸 클릭하나 봐 내가. 되게 단순한가 봐. 오 마이 갓.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지. 자, 아리스토텔레스 4원 소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자, 어떻게 설명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 소설에는 뭐가 들어있다? 우리 원소. 그렇죠. 자, 4가지 원소 중 자, 누구? 물을 분해시켰기 때문에 원소 저게 틀렸다. 그렇죠? 틀렸음을 뭐한다? 어디 보자. 정보에 뭐 생성된지 써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다. 유시겠지. 응? 플러스 극에 뭐가 있고 마이너스 극에 뭐가 있는지 써야 돼. 자, 그러고 각 전극, 그죠? 기체 종류를 쓰고 실험 결과. 자, 플러스 극에 그래서 산소. 저 산소 기체. 자, 가연성 수소 이고요, 그죠? 불이 커졌고. 조연소 아니에요? 아, 조연성. 자, 수소 기체가 불이 퍽 소리 나서 연소가 되었다. 자, 누구의 성질과 다르다? 물의 성질과 완전히 다른 거죠. 물은 불이 커지거나 또는 불이 붙지 않는다. 그냥 가연성, 조연성 써놔야 돼요. 아니 이거는 그냥 그 아까 그 불이 커진다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는 이제 불이 붙는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은 불이 붙지도 불이 커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분해가 돼서 서로 다른 물질이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번. 자, 가에서는 순물질인가? 순물질인가 아닌가로 구분할 수 있죠. 가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분류 이렇게 했을 때 그치? 자, 왼쪽이 O, 오른쪽이 X다라고 하면 순물질인가? 그죠? 로 구분할 수 있고요. 나는 원소. 포돈소 물질인가? 그치? 자, 그리고 다는 자, 균일 혼합물인가? 이제 화강암은 불균일이니까. 자, 나에서 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 나에서 내가 산소랑 설탕이죠. 자,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연소 생성. 연소 생성물을 확인해요. 실제로 둘 다 불꽃 파란색은 없어요. 앙금. 금속, 원소가 없어. 설탕은 이당류 안 배웠어요? 영양소 할 때? 산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NaCl 헷갈렸나? 포도당의 베네딕트 반응. 2배, 그쵸? 베네딕트 반응을 할 수 있죠, 설탕, 그치? 아니, 그러니까 불꽃색은 없어,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 불을 붙이면 얘는 타고요, 얘는 불꽃이 커져요. 근데 고체 물질 타니까 수소처럼 퍽소를 하지는 않아요, 그치? 불을 갖다 대면 설탕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설탕 근데 이제 고체에 이제 불이 붙는 거고, 그치? 그리고 이제 불이 좀 붙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고체 물질 불 붙을 때 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산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불꽃이 커지죠. 조연성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뭐 아까 베네딕트 반응하면 설탕은 반응하고, 그치? 아니면 상태로도 구분할 수 있어. 상온에서 상태가 얘는
기체, 고체가 될 거니까 그쵸? 그러면 베네딕트가 된다. 네? 몰라. 패턴이랑 그래. 2당류까지 반응하는 거 아니야? 비만 화는 안 내서 환원성. 근데 그거 다른 건가? 설탕. 아니 베네딕트 반응은 환원성, 그러니까 녹말은 반응 안 하고 베네딕트 설탕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헷갈려. 헷갈린다. 잠깐. 아 잠깐 이런 나도 헷갈린다. 연소 생성물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근데 2당류가 다 똑같진 않긴 하거든요. 모든 2당류는 아닐 수도 있어. 역당, 적당 그것까지는 설탕. 설탕, 베네딕트 반응. 그죠. 연소 생성물 확인하는 건 안 돼요. 안 나갈 것 같은데, 생성물은. 예를 들어서 산소는 연소가 되는 물질은 아니라서 그게 좀 앞뒤가 좀 안 맞아.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설탕은 산소랑- 연소가 되는 물질이고, 그러면 연소가 되냐 안 되냐로 그래서 불꽃을 갖다 대면 아까 얘는 탈 수 있다, 얘는 불이 커진다 로 설명해줬지. 좀 바꿔서. 안 된대 설탕. 환원 반응 안 하는데. 그래 맞아. 2당류가 모두 가능하진 않았어. 맞아. 히히히히. 아. 미쳤네. 그럼 뭐 해야 되냐? 그거 뭐냐 상온 상태. 상온의 상태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물에 녹는 정도를 비교할 수도 있어. 산소는 잘 안 녹고 설탕 녹잖아요.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고. 음. 자, 4번 볼까요? 자, 먼저 가는 뭐야? 가. 수소. 자, 내가 막자사발에서 누구와 철과 황을 혼합한 거죠. 가는 철과 황의 혼합물이고 나는 철과 황을 가열해서, 얘는 원래 철이 약간 회색빛 나는, 그죠? 광택이 있는 금속이라는 게 좀 보이지. 그러니까 은보다는 얘가 좀 색깔이 좀 탁하잖아, 그치? 철이, 그죠? 은보 탁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좀. 자, 황은 노란색 가루, 알지? 두 개를 섞으면요, 회색빛과 노란색이 섞여요. 섞는 비율이 더 노란색 많이 넣으면 조금 더 노란빛이 나는 이제 그레이듯한 느낌이 나고, 철가루를 많이 섞으면 좀 더 색깔이 많이 탁해지는, 그죠? 이렇게 탁도 회색빛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나는 원래 이걸 섞은 데다가 가열을 하면 얘는 회색하고 노란색이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얘는 색깔이 아예 진한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이 나타나요. 완전 검은색까지는 아닌데 검은색이 되게 가까운 물질이고, 자,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건 뭐예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졌다. 물질의 성질이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진다, 다른 물질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는 화합물이 되는데, 그죠? 나는 자, 화합물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자, 염산이랑 반응할 건데요. 자, 염산과 반응하는 물질은 보통 금속, 그쵸? 금속. 자, 어떤 금속은 염산과 반응하지 않는다? 와. 어떤 금속은 안 된다? 세 가지 정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요. 금, 은, 동에 있는 구리. 동은 합금, 혼합물. 그래서 동은 혼합물이어서, 그죠? 구리. 자, 구리. 자, 그래서 걔네들은 반응을 안 할 건데, 여기서 보면 철은 반응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철과 자, 염산이 만나면, 자, 금속과 산이 만나면 뭐가 나온다? 수소기체가 나오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기체가 나오는데, 자, 누가 반응에 참여한다? 여기 수소 이온이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그치? 수소 이온이 반응에 참여하면 얘는 전자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가 됐어. 전자를 잃었어, 얻었어? 얻었죠? 얘는 중성이잖아, 원소. 왜? 왜 전 그냥 산 기억이 나지 않죠? 금속과 산의 반응 했나? 내가 반응식을 그냥 아까 그거 할 때 이렇게까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해서 반응식을 쓰지 않고 여기까지. 걔는 안 하지. 여기까지만 썼어. 여기까지. 반응식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쓰고, 아까 구리, 은, 금 이거. 그래서 금 얘기했잖아. 금화. 말로만 설명해 주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반응식 말고 수소기체 막 이렇게까지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실제로 이 문제도 반응식을 써야 설명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답을 원하는 건 반응식을 쓰는 문제는 아닌데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반응식까지 쓰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전자를 얻었잖아. 누구한테? 철이 전자를 준 거거든요. 그치? 전자도 뿅 하고 나타나거나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얘가 전자를 주면 얘가 그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가 되고 철은 뭐가 된다?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될 거야. 금속이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되면 그 이온이 누구랑? 염화 이온이랑 자, 얘는 물속에 녹아요. 앙금은 아니니까. MgCl2 이런 것처럼 물에 녹아있는 상태. 왜냐면 얘가 보다 염산이 이런 뭐예요? 염산 무슨 상태? 기체야? 액체. 액체인데 수용해? 자 그죠 수용해.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용해. 얘는 물에 녹아있는 상태니까 염산은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면 우리 걔를 염산이라고 부르고요. 물에 녹지 않은 기체 상태를 염화수소라고 뒤에부터 불러요. 항상 이름 부를 때. 자, 염화수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염산도 2학년 1학기 혼합물 이번 2학기 때 나오나? 네. 혼합물을 종류할 때 물어보기도 해요. 내신에서. 네? 내신에서 염산이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묻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거를 애들이 보통 뭐라 생각해? 그냥 액체라 생각하거든. 수용액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낚인다고 생각을. 자 개수 맞추면 입자수 지금 뭔가 입자수 안 맞는 거 있죠? HCl 앞에 2, HCl 앞에 2가 있으면 되고요. 상태 한번 표현해볼까요? 자 철은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자 염화수소 수용액 얘는 여기 썼네 이미 수용액 상태. 그리고 수소는 기체. 그리고 자 염화철은 솔리드. 앙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미 염산 속에 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그냥 녹아요. 녹아있는 채로. 실제로 고체로 얻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충분한 물이 이미 있잖아. 여기 안에.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현상을 보여요? 우리가 보통 가루에다가 그죠? 가루 물질에다가 염산을 똑똑똑 떨어뜨리면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루가 막 젖어 들어가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생겨요?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생기죠. 이렇게. 뽀글뽀글. 기포 생기는 실험 알지? 알아요. 가산화수소 본것 같아요. 분해할 때처럼. 그렇게 실험이 될 거예요. 실제로 실험할 때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실험하고 그 기포 올라오는 쪽에다가 성냥불 같은 거 불을 갖다 대면 어때요? 불이 퍽 붙어요. 여기가 수소기체가 많진 않으니까 그냥 퍽퍽 이 정도밖에 안 붙어요. 근데 그 수소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펑 터뜨리면 펑 한 번에 터뜨리려면 그만큼 많이 모아야 돼요. 이거 갖고 좀 힘들어요? 몇 번 해야 돼요? 그럼? 이걸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차라리 전기분해해서 그냥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황화철인데요. 화합물 황화철 여기도 똑같이 염산이랑 반응할 건데 얘는 자 이미 얘가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고 그치? 얘도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다. 철이 얘한테 전자를 줄 수는 없어. 불가능하다. 있어야 줄 거 아니야. 없는데 어떻게 줘?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수소가 누구랑? 황화이온이랑 반응을 해서 일종의 뭐지? 자리 바꿈.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복분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누가 만들어진다? 얘도 똑같이 기체인데 황화수소라는 기체가 만들어지고요. 자 부르는 건 항상 어디부터? 뒤에부터 불러주시면 돼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얘 이름이 얘 황인 걸 알지? 황화이온과 수소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황화수소. 그렇지, 황화수소. 뒤에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자, 플러스 누가 남아요? 자, 이렇게 만났어. 그 다음에 얘네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FeCl2. 잠깐만요. 자, 염산. 얘는 원래 고체고, 그치? 얘가 수용액이잖아. 네. 아, 개수 안 맞췄네. 개수 맞추면 이. 여기도 똑같이 염산에다가 2가 있어야 되고요. 자, 얘는 기체고, 얘 무슨 상태야? 수용액. 얘도 수용액이죠. 아까 여기 염산 때문에. 얘도 실제로 고체 물질에다가 염산 뿌리면 얘도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자, 겉으로 봤을 땐 둘 다 색깔 없는 기체가 올라와요. 그럼 차이가 없을까? 아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냄새가 나요. 우리 수소기체는 냄새가 있어 없어? 없어요. 냄새가 없거든요. 얘는 냄새가 안 나. 무치야 무치.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무생무치. 근데 황화수소는 달걀. 색깔은 계란 썩는 냄새가 나요. 무생무치인데 무생무치래. 계란 썩는 냄새. 이게 어디에서 이런 냄새가 나냐면 그 유황온천 주변에 이런 아. 냄새가 나요. 맞아요. 유황 자체 어. 냄새가 나요. 유황온천, 그러니까 황 자체가 보다는 황이 이렇게 뭐 작용으로 이제 올라오는 냄새 중에서 황화수소 기체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산 활동하고 이런 쪽에서 나오는 기체들 중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있고 수증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황화수소도 많이 포함돼 얘가 인체에 해로워요. 인체에 해로워서 근데 그걸 온천에서 써요. 온천에 쓰는 게 아니라 유황온천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농도가 너무 진하다 그러면 사람들 접근을 못하게 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공기 중 이렇게 확산돼서 퍼져 나갈 거잖아요. 네. 위험도가 낮은 것까지는 괜찮은가 봐. 그러니까 접근이 냄새가 그냥 난다 느껴진다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좀 갑자기 많은 농도가 사람이 이렇게 뒤덮을 정도로 오면 사람 숨쉬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럼 이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아마 죽어요? 접근 못하게 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통 온천에 따라서는 온도가 엄청 뜨거운 100도 넘는 온천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유럽에 옐로우스톤인가? 거기 있는 온천이 아니. 색깔 사진 같은 거 보면 되게 예뻐요. 막 노랗고 막 빨갛고 파랗고 막 이렇거든. 근데 들어가면 죽는 그러니까 온도도 엄청 높고요. 그 내부 그 온천의 온도 자체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왠지 거기에서 이제 인증샷을 찍고 싶어 하나 봐. 그러다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가끔 보면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마그마가 막 뽀글뽀글거리고 있는 데서 사진을 찍으려고 가까이 이렇게 하다가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죠. 에? 아저씨 죽어요. 인증샷 찍으려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처음 거예요. 사진 한 장만 좀 못 쓰면. 근데 생각보다 많다. 전두엽이 없는. 낭만이. 생각보다 많다. 그럼 그러니까 낭만 주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더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얘들아 절벽에 앉아서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한 건데. 편도체가 없네. 약간. 자, 그래서 기체 발생하는 기체 하면 뭐라고 쓰면 돼요? 첫 번째 가에서는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나에서는 무슨 기체? 황화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자, 둘의 공통점 기체 상태이고 색깔이 없다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그치? 자, 차이점 수소는 냄새가 안 나고 그죠? 얘는 냄새가 나요. 그냥 화학 반응이 아니라 물리 변화 자체로 그죠? 물리 변화 자체로 수소하고 산소 같은 경우에 겉으로도 둘 다 무생무치여서 겉으로는 잘 몰라요. 부피가 수소가 2배이고 그치? 하나는 불이 잘 붙는 거고 하나는 불이 커지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둘 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데 얘는 냄새가 나요. 실제로 그 유황 온천 주변에 나는 냄새가 요 냄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5번 채점해볼까? 이건 객관식인데 자, 5번에 5번 맞아. 자, 6번에 여러분 6번에 말씀하세요. 몰라요? 아니요. 자, 먼저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서 4번. 4번. 4번이죠. 내가 맞았잖아. 7번 3번. 4번. 아, 4번. 4번. 아니 8번 맞어요. 8번. 그래. 자, 8번에 4번. 맞아요. 8번도 4번이에요. 아, 설명 필요한 문제 있어. 설명. 했잖아. 설명. 저 4번 필기 좀 하고 잠시만요. 아나 사필기하기 너무 어렵다.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 금속 결합이랑 이온 결합은 그 분자 찍어 말하는 거 뭐가요? 아니에요? 4번? 4번 필기는 이거고. 어떤 거? 8번?
선생님 근데 분자라고 할 때 그 5번에서 Fe3O4는 그 분자라 안 보는 거는 그쵸. 자,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하는 건, 그죠? 분자라고 얘기하는 건,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중학교 교재, 학교 내신 교재 안에서는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분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속에는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은 있거든요. 단백질은 고분자라고 표현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적혈구. 그렇죠? 적혈구. 그러니까 혈구에 좀 특이한 모양도 있지만 거기 가운데 보이는 거야? 철이 딱 있어가지고 산소를 잡는 역할을 하고 산소를 잡고 있을 때 빨개지고요. 그렇죠? 색깔이.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 피가 좀 까매진다. 탁해지지. 그렇죠? 그게 이제 철의 색깔에 따른 거죠. 산소가 얼만큼 접하고 있느냐. 그 산소 포화도 같은 것도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심한 부분이고요. 그냥 중학교 내용 안에서는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또 플러스. HC 광물 있죠. 광물. 광물이 뭐가 있어요? 방금 석영. 얘기한 산화철도 석영 SiO2 이것도 분자가 아니고요. 자, 이게 왜 분자가 아니냐면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정이라는 뜻이 규칙적인 배열을 갖고 있거든요. 자, 입자가 이온이나 원자가 규칙적인 배열을 갖고 있으면 자, 독립적인 입자로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소금 있잖아. 소금도 결정이잖아. 소금은 자,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결정이죠.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정이라 표현하는데 자, 이 소금이 우리가 굵은 소금이 있고 그죠? 그리고 고운 소금이 있죠. 맛소금처럼. 그치? 자,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자, 요만한 사이즈 고운 소금 굵은 소금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결정 모양이 보일 정도로 커요. 그쵸? 여기 굵은 소금 못 봤어요? 그 김장할 때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면 귀신을 뾰족뾰족하게 불러가라. 요렇게 생겼어요. 얘 너무 크다. 실제로 한 요 정도 되는 거지. 실제로 소금 결정 하나. 거의 육면체처럼 생겼어요. 소금 결정. 본 적 맞아요. 없어? 본 적 있어요. 이게 집에서 김장 담그면 볼 수 있어요. 거의 육면체 가까이 생겼거든요. 자, 요런 아이가 있고 이제 고운 소금 같은 경우 어때요? 입자 하나가 잘 안 보일 정도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둘 다 나트륨 이온도 있고 염화 이온도 있을 건데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나트륨 이온하고 여기 있는 나트륨 이온의 개수가 어때요? 서로 다를 거잖아. 우리 분자라는 건 뭐라고요? 입자를 있는 대로 다 쓸 거거든. 다 쓸 거거든. 화학식 쓸 때. 자,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예를 들어 고운 소금에 한 10에 몇 승 할까? 몇 개 있다 할까? 15승 15승계 있다고 할까? 있다고. 10에 15승계면 10에 8승이 억이거든요. 10에 8승이 억이니까 얘는 조경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조는 훨씬 높고 경 정도 되겠다. 경 정도. 염화 이온도 똑같이 몇 대 몇이야? 1대1이 있으니까 얘도 10에 15승배가 있을 건데 그럼 얘는 얘가 한 몇 배가 될까? 32승 이게 가로 세로가 2배가 됐을 때가 8배니까 얘는 한 5배는 돼 보이죠. 가로 세로가 5, 25 또 요거 하면 125 한 100배 하면 10에 17승 나트륨 이온이 10에 17승 자, 염화 이온도 10에 17승배에 있다. 한 100배 정도 있다 라고 치고 가로 세로 한 5배 정도 하면 100배 정도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를 분자식처럼 있는 대로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입자가 있는 대로 다 쓰면 나트륨 10에 15승, 염화 10에 15승이고 노른 소금이 자, 굵은 소금은 나트륨 10에 17승, 염화 이온 10에 17승 개가 되거든요. 이 입자수 다 쓰면 자, 우리가 포도당 할 때 어떻게 해요? 포도당 C6H12O6 왜 그런 거야? 탄소 포도당 분자 전체에 6개 있고요.
그죠? 포도당 전체 분자에 수소 12개 있어서 있는 대로 다 쓴 거거든. 분자는 어떻게 표현한다? 원자의 개수를 다 쓴다 라는 거예요. 자, 소금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굵은 소금하고 고운 소금이 서로 화학식이 달라지죠? 그치? 다른 물질이야? 아니지. 그치? 네. 자,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1캐럿이 있고 막 10캐럿이 있어. 10배 정도인데. 자, 그럼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다이아몬드가 10에 10승배가 있든 10에 11승배가 있든 자, 서로 다이아몬드가 1캐럿, 10캐럿 다르게 화학식 쓰는 게 맞을까? 아니요. 같은 물질이면 그죠? 같게 하나의 화학식으로 써야죠. 표현해야 되잖아. 자, 공통점은 뭐예요? 얘네들의 공통점? 자, 다이아몬드도 결정이고 광물이에요. 금강석, 그렇지? 자, 소금도 결정이고요. 이온이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결정.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있는 개수를 다 쓰는 거. 적절하지 않고. 자, 무슨 비? 개수비. 1대1. 그렇지? 개수비. 1대1.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자, 얘네들은 화학식 어떻게 써요? 1캐럿이든 10캐럿이든 간에 그냥 C라고만 쓰면 되는 거죠. 아, 뭔 느낌인지 알겠다. 자, 그런 의미로 자, 구리 화학식 어때요? 구리. CU. 구리선이 1m짜리 구리선이 있고요. 하나는 10cm짜리 구리선이 있어. 1m짜리 구리선. 그리고 하나는 10cm짜리 구리선. 자, 어떻게 표현할 때 원소로 표현할 때 1m짜리든 10cm짜리든 모두 구리라는 원소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CU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CU라고 말씀해요. 개수비로 표현할 때 얘는 한 종류니까 개수비라는 게 없죠. 원소 기호만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속으로 이루어졌든 아니면 자,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든 금속 원소가 포함되지 않아도 광물, 그죠? 다이아몬드나 우리가 석영처럼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그래서 원소를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광물은 자, 모두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분자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돼요? 네. 그래서 누구는 분자예요? 지금 5번에서 그래서 누가 분자야? H2O, 수소도 분자고 질소도 분자고 아모니아. 암모니아도 분자고요, 그쵸? 네. 대신에 산화철은 분자가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이거 자철석, 적철석 할 때 얘는 쓰리포니까 자철석이야, 적철석이야? 잘 모르겠어. 근데 산화철 광물이에요, 얘도. 광물이긴 한데 어쨌든 금속 원소도 포함돼 있고, 그렇지? 그래서 먼저 분자는 세 가지고요. 화물은 분자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분자이든 아니든 관계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비료. 이거 재작년 저기 한국에서 요 기준으로 한번 나왔어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을 준 다음에 암모니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디에 사용하는지 두 가지 이상 쓰세요라고 돼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비료. 비료예요. 왜냐하면 암모니아라는 걸 그러니까 공업적으로 실험적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자, 실제로 수소기체는 반응을 원래 잘하거든요. 근데 질소는 그렇죠. 질소는 거의 반응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실험하는 장치에다 넣고 고온, 고압 하면 조금 반응해. 근데 10%도 반응 안 해요. 1%뭐 이 정도 그렇게 반응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때? 거기다 촉매까지 넣어주면 반응이 확실히 빨라져서 올라가. 반응 속도가 빨라져. 자, 그 상태에서 반응이 지속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우리 질소 화합물은 콩가식물 뿌리에 뭐가 있어요? 뿌리옥박테리아 들어갔어요? 헉! 콩가식물은 질소 화합물을 많이 만든 콩 알아? 콩 속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걸 알지? 식물. 네. 식물엔 단백질 별로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자, 질소 화합물을 만들기에 일반적으로 능력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땅에도 원래 질소 화합물이 별로 없고 공기에는 질소가 되게 많잖아. 질소 자체가. 아 맞아요. 발그레. 질소 기체는
반응을 거의 안 안 해요. 그래서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사용하지만 그죠? 공기 중에 질소는 사용을 못 하고요. 공기 중에 산소는 호흡에 사용해요. 그죠? 식물도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얘를 뭐 한다? 내가 화합물을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보통 옛날은 이모작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도 이모작도 뭐지 동남아처럼 겨울이 별로 없거나 짧거나 뭐 이럴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자, 콩을 한번 심어. 그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식물을 심어. 그럼 어때요? 그 다른 식물이 토양이 콩 심은 자리에 질소 함물이 충분하니까 뿌리 근처에 콩과 식물 뿌리에 뿌리옥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서 질소를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뭐한다? 화합물로 변화시켜줘서 토양을 비옥하게 해준다. 니 자냐? 눈은 뜨고 있는데 지금 다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알아요? 영준아? 뿌리옥박테리아가 뭐라고? 그리고 박해요. 뭐냐고? 가장콩 있는 거야. 콩 심어가지고 뭐 자, 그게 왜 이모자 필요한 거라고? NH3요. 아 질소 때문이잖아 질소. 자, 암모니아를 만들진 않고요.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요. 암모니아 자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도 암모니아 자체를 땅에다 뿌리진 않아요. 암모니아는 우리 독성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 뭐야 배설 배웠어요? 배설? 요소. 배출과 배설 배웠어요? 아니요. 배웠잖아. 우리는 배출은 세계 뭐지요? 전체가 배출? 같잖아. 똥이 배출이 똥이 배출. 우리가 이제 구멍이 입 있고 그쵸? 똥구멍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들어오는 구멍 나가는 구멍이잖아. 그치? 이건 뭐예요? 한 번도 우리 체내가 된 적이 없어. 그죠? 찌꺼기가 나가는 게 똥이고 걔는 배출이에요. 배출. 배설은 뭐야? 오줌. 오줌. 걸러서 우리 체내에 들어왔다가 걸러서 나가는 거고요. 그때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물에 굉장히 잘 녹아. 그래가지고 어때요? 우리 물속에 녹아서 배설할 때까지 몸속에서 나가기까지 뭐요? 다른 기관들의 독성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주로 요소로 전환시켜서 간에서 그치? 요소로 전환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줌으로 모았다가 이제 배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성을 좀 줄이는 거예요. 무슨 저희 학교가 신기해서 세 개의 단어를 동시에 나왔는데 아직 배설을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런 거 할 때 나오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자 비료로 쓴다라고 할 때는 암모니아 자체를 비료로 쓰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가 이미 화합물이 됐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다른 물질을 변환하기에는 질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다른 물질을 변환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질소라는 원소가 그치? 포도소 물질을 화합물로 만드는 것보다 그치? 네. 이미 화합물로 된 질소, 암모니아를 다른 내가 원하는 화합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쉬워.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자체를 비료로 쓰는 건 아니에요. 암모니아를 비료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죠? 다른 반응 공정을 거쳐서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암모니아는 또 뭘로 사용할 수 있을까? 비료로 내가 이제 질소나 인 같은 게 우리가 생장에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 포함한 이제 비료를 만드는 거고요. 또 땀. 땀, 뭐였다? 땀으로 만들어 쓴다고요? 어떻게 활용하냐니까? 땀은 그리스 시대 때는 땀을 향수로 썼대요. 그러니까 고문법. 자, 네 용재야 땀에 있는 특정 성분을 모아서 향수로 썼겠지 땀 자체를 만들어서 쓰는 건 아니잖아 그치? 아. 네네 땀이 어떤 성분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쓰고 싶다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아까 화합물이라고 했잖아요 자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질소 화합물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죠?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질소 화합물을 만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폭탄.
이게 니트로라고 해요. TNT라고 아 들었어요? 니트로 엔진. 엔진은 아니고요. 니트로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고 해서 이게 TNT가 아, 그거. 폭발물의 원료예요. 알아요 그 TNT.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할 때 나오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폭발물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해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용도가 어떻다? 굉장히 넓어요.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비료에 그죠? 폭발물까지. 그러니까 화합물로 이제 질소를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질소 화합물에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을 때 뭐예요? 질소를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건 매우 어렵지만 그죠? 이미 화합물 형태가 되면 변형하기가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아주 폭넓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화학이라는 게 어디에 쓰일 것 같아요, 여러분? 화학은 어디에 쓰일까요? 일상생활. 구체적으로 그냥 일상생활. 답이 일상생활이야? 일상생활에 예를 드세요라고 하는데 답이 일상생활이야? 이야. 예를 들어서 요 분필 자체도 색깔 내는 거 있죠? 색소도 화학이고요. 오. 똑같은 색소 같은 걸로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벽지 같은 거 만들 수 있고요. 염색. 또는 요런 제품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 뭐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특히 또 먹는 음식 같은 경우도 그치. 우리가 요즘은 고기 합성해서 만든다면서. 맞아요 그 3D 프린터로. 아니 3D 프린트는 보통 저기 뭐지 형태 때문에 3D 프린트를 쓰는 거고요. 아 쌓임을 하려고 3D 프린트를 쓰는 거예요. 재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맞네. 대신에 그게 좀 질감을 유지하려면 형태도 되게 중요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료도 중요하고. 왜냐면 옛날에 그 뭐야 콩으로 만든 고기는 좀 맛이 없었대. 근데 요즘은 되게 많이 콩고기. 콩고기. 요즘은 훨씬 더 질감도 많이 따라왔다고 하더라고. 맛도 따라오고. 세준아, 너 1군 시작할 때부터 왜 그러니? 정신 놓고 있어. 너무 추워. 추우면 끄면 되지. 추우면 눈을 떠야 야, 역시. 추워서 넋을 놓을 때까지 있으면 어떡하니? 춥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동강아지야. 집중은 하고 있는데 지금 버티고 있어. 집중은 안 된 상태로 버티고만 계셨어요. 공복 얘기하면. 자, 그럼 나머지 자 6번, 7번, 8번은 더 질문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오케이? 넘어가요? 화석연료는 어디 있어요? 뭐라고요? 화석연료. 화석연료는 어디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석유, 그건 엔진에 쓴다. 석탄, 프로판가스 있죠? 부탄가스 이런 게 화학연료예요. 네네. 화석. 그러니까 화석 이게 옛날에 이제 그 고생대 막 이때 식물 또는 동물 여기서 동물이라는 건 이렇게 공룡이 파묻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유공충 같은 거가 파묻혔다고 하던데 어쨌든 걔네들 동물이긴 하니까 그런 것들이 파묻혀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형된대요. 실제로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석유가 고갈된다고 막 했었거든요. 지금 막 계속 막 발견되고 있죠. 말도 안 그래서 돼. 고갈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발견되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어때요? 좀 더 석유를 더 많이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에는 이거 모래랑 섞여서 저기 뭐야 생산성이 떨어져, 가치가 떨어져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은 좀 더 기술이 발달해서 훨씬 더 분리도 잘 되고 응용하는 가치가 좀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수지가 많아졌다. 그래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2페이지 요거 클래싱을 잠깐 했었는데요. 자, 먼저 입자설과 연속설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입자설은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죠? 자, 연속설은 여기다 보면 무한히 쪼갤 수 있고 쪼개다 보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라고 했고요. 꽉 차 있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뭐가 없다? 빈 공간, 진공이 없다. 그죠? 자연엔 진공이 없다라고 표현했었고요. 자, 입자설의 증거가 된 현상 우리 그때 몇 가지 같이 설명했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증거. 금박. 금박을 어떨 수가 없다? 무한히. 무한히 찢을 수 없다. 찢어요. 금박을. 얇게. 얇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펼 수 없다. 네? 그때 그러니까 선생님- 더 얇게 펼 수 없다. 맞아요. 그죠? 누구보다? 원자보다 더 얇게 펼 수는 없다. 돼요? 네. 자, 그리고 또
물 50ml 어. 플러스 에탄올 50ml. 물과 에탄올을 섞었을 때 부피의 합보다 용액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작아요. 작아지는 이유는 왜냐면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이에 들어가는 어. 거는 자, 물이라는 입자와 에탄올이라는 입자는 어때요? 서로 다른 종류니까 크기와 모양이 다를 거고 누군가 크고 누군가 작을 거고 그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큰 빈 공간 사이에 작은 입자가 들어간 만큼 그죠? 가까이 한 만큼 어디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자 그만큼 어떻게 된다? 빈 공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죠? 빈 공간이 감소한다 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풍선. 풍선의 뭐 풍선만 쓰면 안 되는데 풍선의 풍선의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 줄어든다 자 이거 왜? 왜냐면 사이로 빠져나가서. 공간이 어, 없으면 자 사이에- 실제로 고무풍선이 자 매끈하고 그죠 꽉 차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고무라는 고분자 덩치 큰 분자거든요 이 틈새 자 작은 공기 산소하고 질소라는 입자는 자 고무라는 입자보다 훨씬 조그맣거든요 그러면 이 틈새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고무 틈새로 자 공기가 어때요? 일부 빠져나가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지? 자 그래서 어때? 입자의 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틈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고요 자 보일의 제2차관 실험으로 보일의 법칙을 설명했거든요 이때 수은이 들어갈수록 공기 부피가 감소된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기압이 올라. 기압이 올라가면 입자 공기 부피 사이에 감소한다? 공간이 끝이야? 감소해서 그렇죠. 자, 내가 수은을 부어줬더니 자, 부어준 것에 약간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기 부피가 감소했는데 자, 공기 부피가 왜 감소했다? 저 사이 거리가 그거예요. 자, 누구 입자 사이? 제 공기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자, 어때요? 기체 사이 입자 사이 거리는 공간은 엄청 넓게 비어있죠? 그죠?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 그 공간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빈 공간이 줄어든 만큼 자, 공기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 거다. 자, 공기 입자가 줄어들거나 개수가 감소한 것은 그게 같은 거네. 공기의 종류가 바뀌거나 그죠? 뭐 예를 들어 산소가 수소가 바뀌었다든지 그죠? 이런 건 아니고 종류가 바뀌거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빈 공간의 부피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3페이지 돌턴의 원자설. 자, 돌턴의 원자설은 이 두 가지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이 두 가지 법칙을 설명할 때 자, 직접 과학자가 실험했을 때는 누구나 이게 맞다라고 이제 실험 증거로 내밀 수 있지만 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했어. 일반 사람들이. 자, 그래서 원자설은 두 법칙을 설명하기에 만들었는데 어떤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과 그리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예요? 화학 반응식이라도 질량 보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이 있고요. 반응이 끝나서 반응 후 물질이 있는데 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총 질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일정 성분 법칙을 어떨 때만 적용한다? 세 글자. 이거일 때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는 일정 성분비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일정 성분비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네. 나는 일정 성분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혼합물. 자, 가는 무슨 물질? 가는 이거 뭐라 그래요? 어. 철가루랑 황가루랑 섞었어요. 혼합물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화합물이라고 얘기하죠. 어떨 때만 적용할 수 있다? 물질. 순물질이니까 화물. 자 봐봐. 그러면 황화철이 있고요. 그쵸? 구리가 있어요. 둘 다 순물질이지. 그치? 네. 둘 다 순물질이에요.
자, 황화철에 적용 가능해요? 일정 성분 법칙 아니면 구리에 적용 가능해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해요? 일정 성분 법칙은 황화철, 구리 둘 다? 일정 성분 법칙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1번. 자, 화합물만. 자, 일정 성분 법칙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일정한 성분비인데요. 자, 성분 원소의 질량비예요. 그러면 원소가 몇 가지 이상이어야 돼? 최소한 2가지 이상이어야 되지. 원소가 한 가지일 때 질량비가 어디 있어? 지밖에 없는데. 그치? 불가능하잖아요. 준서야, 너 저기 뭐야? 추워서 졸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피곤해. 더운데. 자, 선생님 저기 피곤하네. 졸리면 어떡하라고요? 서서 수업을 듣거나 세수하고 오세요. 저도 서서 좀 아니 무슨 에어컨을 꺼서 지금 더 더워졌는데도 막 눈이 막 껌뻑껌뻑해. 명이 쓰는 거야. 피곤해. 어머, 아 너무 어지러워요. 어지럽다고요? 찬우도 조금 졸린 것 같긴 한데. 근데 얘들아,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 때는 없어요. 안 피곤할 때는 없는데, 근데 피곤할 때 어떻게 수업을 집중할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죠? 본인이 야, 너 너무 적절한 방법을 너무 커서. 수업을 들으면서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1차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서서 수업을 듣거나, 근데 서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뒷친구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너무 가려진 것 같다 그러면 저기 이제 시계 앞으로 가서 서서 들어도 되고요. 잠 깨면 다시 오면 되는 거니까 세수하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세수하면 잠 좀 깨지 않아요? 아니요. 세상은 물 맞아가지고 졸리는데. 더 졸립다고? 물 맞으면 왜 더 졸려? 그게 가능한 거야? 물 맞으면 약간 촉촉해져서 그게 뭔 논리야? 그건 모르겠지만 물 맞으면 졸려요. 신기하네. 오, 신기해요. 자, 돌턴의 원자설. 자, 2가지 법칙. 자,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화합물에만 성립되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원자설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각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각 항목. 자, 이걸 무엇으로 설명한다?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건데요. 즉,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다. 자, 1항.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1항 그림으로 그려보자.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 화합 반응 전과 후가 있는데, 그치? 전의 입자와 후의 입자가 어때요? 원자가 이렇게 쪼개진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쵸? 2항은 어떻게 그렸어요? 2항을 그려본다면 원자는 종류가 다양해요. 우리 원자 지금 몇 종류가 있지? 118가지 정도 있어요. 그쵸? 7주기까지, 그치? 실제 우리가 118종의 거기까지 하면 하나도 그죠? 옆으로, 그치? 옆으로 서서 뒤에 친구 가릴 때는 아니 벽에 붙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얘들아 너네 2명 빼고 다 서 있으면 좀 그래요. 아니, 키 자랑하나 왔다. 안 졸린데 선 거 아니에요? 졸린데.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졸아도 뭐랄까 졸린다고 자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이 갑자기 커졌어. 자, 2항 어떻게 쓰면 돼요?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크기나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얘는 뭐 모양을 다 공모양으로 했으니까 하나는 조그맣게, 그치? 다른 하나는 크게. 자, 이때 조그마한 색칠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어떻다? 반응을 했을 때, 자, A라는 입자가 B라는 입자, 원자로 A 원자가 B 원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2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A 입자가 사라진 거고요, 그쵸? A 원자가 사라졌고요. B 원자가 갑자기 뿅 하고 만들어졌죠? 쌤 그치? 이거 3번 아니에요? 그러네. 3항이네. 그러면 이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큰 애가 더 무거울 수 있다. 원자의 종류마다 무게가 제각각 달라진다. 그래서 얘가 이제 기울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원자의 종류에 따라. 왜요? 그림이 너무 잘 그리셨어. 그치? 잘 그렸죠. 알아보기 쉽죠. 기울어짐 이렇게 쓰면 돼요. 기울어짐. 자, 사망 아까 그린 거. 얘가 어디요? 뿅하고 사라지면 돼. 이렇게. 그래서 사라지면 안 된다 이렇게. 그죠? 또 없는 데서 뿅하고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그죠? 사항. 일정한 비율을 들어. 일정한 비율로 예를 들어서 동그란 거랑 동그란 입자 이렇게 있고, 자, 요 입자가 있어.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어때요? 자, 이거 맞는 거야? 그림? 아니요. 나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아.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뭐 다른데요? 얘를 좀 많이 이거를- 그려야 되나? 두 개를 그려야 되는 거야. 아씨, 이상하다는. 그리기 싫은. 너무 많이 그리기 싫은데 어쩌세요 지금 너무 방해돼. 좀 많이 그려야 되나 봐. 이렇게 있었어, 그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뭘 그릴까나? 이렇게 그려서 그냥 되는 거랄까? 되는 거? 네. 아, 되는 게 아니고 더 나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하려니까 좀 이상하다. 야. 이렇게.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사항이 일정 선분비 법칙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일정 선분비 법칙이 될 건데, 자, 여기서 조그만 게 큰 거랑 비교했을 때 입자 한 개의 질량비가 1대 3이라고 한다면, 1대 3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 내가 조그만 색칠되어 있는 입자랑 커다란 색칠 안 되어 있는 입자랑 반응해서, 자, 요거 두 개 정도 나와서 두 종류. 자, 이 화합물의 질량비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거 대, 이거 입자의 종류를 써야 되겠다. 2대 3. 자, 2대 3이 되죠?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화합물의 질량비가 1대1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네, 니요. 자, 할수 있어요, 1대1이 할수 있어요. 되면 그- 아니야, 그러니까 자, 화합물의 종류가 어떤 거야? 색칠된 거 자, 하나. 요거랑 요거가 예를 들어 질량비가 1대1이 됐어요. 같은 화합물이에요? 아니요. 자, 가하고 나 이거 물음표 해놓고, 자, 같은 화합물이니까 가하고 나는 아니요. 다른 화합물이죠. 당연하죠. 화합물이 같은 종류라면 어때야 돼? 무조건 질량비가 2대 3으로 같아야 돼. 1대1이 되는 순간 1대1이 되는 화합물보다 같은 종류가 아니다. 얘를 이제 모형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지? 요거에다가 요거 몇 개 붙어야 돼? 세 개. 3개 붙으면 되죠. 서로 다른 물질인 거죠. 그치? 다른 물질이 있는 거지. 암모니아처럼, 그치? 자, 요렇게. 자, 이게 무슨 법칙? 이게 이제 일정선분 법칙을 설명하는 이제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다. 이게 모형으로 설명하니까 우리가 볼트, 너트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볼트, 너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볼트. 얘 볼트. 거의. 얘 너트. 얘가 볼트, 얘가 너트. 자, 볼트 한 개에다가 너트 3개를 가지고 자, BN2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볼트 하나에 너트 몇 개? 두 개. 2개가 이렇게 결합된 거죠. 색깔이 다르니까 어. 색깔이 달라야 얘랑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르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트 하나가 그렇네. 남아야 된다는 거죠. 왜? PN2. BN2잖아. 하나 있구나. 너트 하나 남아야 되는 거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뭐가 똑같아진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된다. 얘가 안 그렸으면 틀린 거지, 그치? 너트 하나 사라진 거잖아. 맞아요? 자, 이때도 예를 들어서 볼트와 너트의 한 개의 질량비를 안다면, 자, 볼트 한 개의 질량비가 M1이라고 하고 너트 한 개의 질량비가 M2라고 하면 BN2의 질량비는 M1 대 2M2 이런 식으로 주어진 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치? 돼요? 나중에 이제 일정선분비 할 때 대입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원자설은 완벽하다. 맞아요? X. 자, 우리가 약간 수정해야만 해요. 어떤 부분이 수정해야 될 부분일까? 몇 항? 1, 2, 3, 4.
1, 2, 3, 4 다? 아니지. 자, 1항 알았어. 그다 하시면 돼. 어디를 수정해야 돼? 1항 여기 쪼개줄 수 있어요. 버크. 자, 쿼크 가기 전에 자, 쿼크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온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전자를 얻어 얻은 생긴 거. 거잖아요. 자, 원자 내부에 뭐가 있다? 원자 모형할 때 핵도 있고요. 핵 속에 뭐가 있어요? 중성자.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 전자. 전자가 빈 공간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때 전자의 개수는 누구랑 똑같다? 양성. 양성자 개수와 똑같다. 전하량이 1대1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양성자 그리고 P 자 중성자 N. N 기호 그냥 이니셜 전자 E. 이. 자 실제로 쿼크는 화학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할 때 배워? 그거 핵 만들 때 양성자 만들고 중성자 만들 때 자 쿼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죠. 세 개 쿼크가 그치? 그럴 때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자 이항은 어떤 부분에서 틀리다? 수정해줘야 된다? 얘는 그 소. 자 동위 원소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동위 원소랑 동소체랑 어떻게 다르다고요? 동위 원소는 중성자 수가 다른. 그렇죠. 얘는 자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요.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자 뭐가 다른다? 중성자 개수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져요. 자 우리 원자의 무게는 대체로 자 양성자 개수와 자 중성자 개수를 더해주면 원자 전체 질량과 비례하거든요. 네. 자 이걸 우리가 질량수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다? 전자는 질량이 없다 맞아요? 전자는 질량이 없으니까 그냥 양성자 수에다 중성자 더하면 질량수가 된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있긴 했는데 매우 작아. 너무 작죠. 네, 상대적으로 거의 2,000개 정도 전자가 있어야 양성자, 중성자 한 개 질량과 비슷해져요. 약간 무거워지죠. 1830 정도의 한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자는 하나 정도 잃고 얻는 것, 두 개 정도 잃고 얻는 것 실제로 전체 질량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원자의 이온의 상대적 질량하고 나트륨 원자의 상대적 질량하고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온일 때 굳이 질량을 뺄 필요가 없다. 빼도 거의 자 그러면 빼면 어느 정도 빼줘야 되냐? 전체 질량에 한 23에다가 2000을 곱해봐. 한 거의 4000분의 1로 질량을 감소한 다음에 빼주셔야 돼요. 의미가 없어, 그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동위 원소는 요 중성자 개수가 다른 거기 때문에 자 뭐가 달라진다? 자 입자의 질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수소를 얘기하는데 자 원자 번호가 1, 양성자 1개, 자 중성자 없어. 이게 보통 수소고요. 중수소. 자 중수소라고 해서 질량수가 2가 되는데 양성자 1개가 있는데 중성자도 1개가 있어. 그럼 얘는 우리가 중수소라고 부르고요. 질량이 거의 2배 정도예요. 질량비가 거의 2배가 되는데 자 자연에 존재하는 중수소가 예를 들어 0.1%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자 수소가 99.9%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자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평균 원자량. 100분의 99.5 곱하기 그 질량수. 네. 자 평균 원자량은요 존재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자 100분의 이게 퍼센트이기 때문에 자 100분의 99.9 자 곱하기 수소의 질량 1 원자량을 곱하고 자 더하기 중수소 100분의 0.1 곱하기 원자량 2 자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01. 1. 아 이거 아니고 맞나? 1.0 00 졸려 머리 안 돌아. 1.001? 1.0. 1.000 1.001 네? 1.001
001 아니야 001? 안돼 머리 안 나. 얘가 숫자가 1하고 2가 있으면 그치? 여기가 수소, 여기가 중수소. 그러면 존재 비율 어떻게 된다? 존재 비율이 99.9. 그치? 여기가 99.9. 여기가 0.1인 거잖아. 그쵸? 자, 얼마 중에 1000분의 1 정도만 오른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치? 전체가 1인데 1부터 2까지 전체 사이가 1인데 그러면 1000분의 1 정도만 온 거니까 1000분의 1 정도만 이동하면 돼요. 1000분의 1 정도만. 오케이? 이게 뭐가 된다? 평균 원자량이 된다. 평균 원자량에서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14페이지 중간에 있다, 중간에. 평균 원자량. 자, 동위원소의 원자량이다. 동위원소의 원자량이죠. 자, 무엇을? 자, 존재 비율. 100분의 얼마. 이걸 모두 더하면.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내가 염소라는 원소가 있는데요. 얘는 질량수 35짜리가 있고 하나는 37짜리가 있대. 자, 둘이 있는데 얘가 평균 원자량이 35.5라면 A 몇 퍼센트일까? 75%죠. 그치?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가 35, 그치? 다른 하나가 37하고 그 중에 얼마? 35.5니까 누가 더 많은 거야? 35짜리가 더 많은 거고요. 얼마만큼만? 4분의 1만큼이야. 그치? 이게 1대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존재 비율이. 그래서 여기 75, 4분의 3만큼 35짜리가 더 많다. 곱하기 100 해주면 돼요. 됐어요? 요게 75% 요렇게도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몇 항 수정한 거야? 2항 수정한 거죠. 수정 어디다 써놨네. 여기 2항 동위원소 수정했고요. 3항 같은 경우에 수정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3항. 사라지는 핵분열. 핵 분열이나 핵 융합과 같은 핵 반응을 할 때는 자, 원자가 어떻게 돼요? 원소가 반응할 때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두 개가 합해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수소가 반응해서 헬륨이 되는 것처럼 태양 중심에서.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조건이 가능하다? 최소 1억도 정도의 이상의 조건이어야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사망은 수정을 할 필요는 없긴 하고요. 대신에 우리 방사성 원소가 있어요. 방사성 원소. 110 무슨 줄 바티 무슨 줄. 자, 아까 얘기한 이 동위 원소들이 방사성 원소인데요. 자, 특히 우리가 방사성 원소 중에서 질량수 14짜리 탄소는요. 존재 비율은 매우 약하고요. 반감기도 굉장히 오래 걸려. 그런데 네, 거의 일정해요. 화석의 절제 연령, 화석의 연도를 확인하는 연대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자, 이거를 이용하는 건 스스로 뭐하기 때문에 스스로 붕괴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붕괴되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6,500만. 몇억 년 걸려요. 그러니까 원소마다 달라. 어떤 애들은 되게 빠르고요. 어떤 애들은 좀 느려. 근데 실제로 존재 비율이 0.01%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한테 방사선을 준다 안 준다? 주긴 줘요. 근데 자연의 존재 비율이 자연에 흩어져 있으니까 존재 비율이 높지 않고 그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영향을 크게 줄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노출이 되어 있긴 해. 자연에서. 대신에 고농축으로 만들면 1차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 같은 거 고농축 해가지고 원자력 돌리기도 하고요. 자, 무기로 쓰려면 90% 이상 농축해야 된대요. 맞아요. 이제 그 발전소에서 사용하려면 몇 프로더라? 75? 10% 정도, 7% 이상 정도 농축하면 사용할 수 있고 7에서 10% 정도 농축하면 사용할 수 있고요. 무기로 사용하려면 90% 농축해야 된다. 그래서 101번 뭐라. 인공위성 같은 데서 지면의 온도 같은 거 확인하면 여기에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거 확인할 때 그렇게 많이 확인했거든요. 여기에서 핵 연구를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밖에 없는 게 그 핵실험을 하기 위한 연료를 만드는 작업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게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필요한 정도의 농도는 그렇게 큰 높은 열이 필요하지 않대요. 높은 열이 필요하다는 건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거든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농축을 하기 위해서 90% 이상이 되기 위해서 아예 다른 방법으로 농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북한이 어디서 핵을 만들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야? 그거 많이 했었지. 요즘은 이제 또 핫 이슈는 아니긴 한데 근데 지금 고농축 우라늄이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어디에 들어간다? 요 사망에 들어가, 사망. 그죠? 핵 반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핵 반응은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고려될 사항은 아니긴 하고요. 네. 됐어요? 네. 네, 넘겨서 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생각해보기 있어. 생각해보기. 저희 상황 아니에요? 뭘 안 해? 다 했는데? 상황 상이 뭐야? 사항. 상은 실제로 요 일정 비율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 세상이 어떻다고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고요. 광물이라 하더라도 순도 100은 여러분 금이잖아. 금, 순금. 99.9%. 네, 100%라고 쓴 순금이 있다면 네. 가짜예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100%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합니다. 99.9%, 99.99%까지는 가능해요. 내가 조금 더 정밀도 높으면 가능하고 그걸 뭐하다? 인증할 수 있어요. 인증한다는 얘기는 확인했다는 얘기거든요. 검증했다. 근데 100%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현실은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물질들도 어떻다? 완벽한 결정 구조는 작은 부분에선 가능해요. 전체 덩어리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학식은 맞고요. 화학식은 이게 맞아요. 화학식 자체는. 근데 결정 덩어리로 보면 실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됐어요? 맞네. 저 화장실 한번 네. 또 추워? 저요? 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생각해보기 볼게요. 생각해보기. 자, 다음은 수소가스를 자 질량 분석기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쐈대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수소기체인데요. 수소기체인데 어떤 수소기체가 있어요? 그냥 수소로만 들어있는 수소기체도 있고요. 수소 원자도 전자를 잃어버린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린 형태의 기체. 수소 분자가 전자를 잃어버린 형태, 그치? 그리고 중수소가 전자를 잃어버린 형태, 그리고 수소와 중수소가 분자가 돼서 전자를 잃어버린 형태. 자, 중수소 분자가 전자를 잃어버린 형태. 총 몇 가지? 5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 두 수소 원자가 수소 분자가 되는 경우의 수가 5가지.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원자까지. 분자가 아닌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네들을 질량 분석기라고 해서 자 여기 출발 위치가 있거든요. 출발 위치. 자 이 출발 위치에서 자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쏴줘요. 일정한 속도로 쏴줘. 에너지라고 하지 말고 속도를 일정하게 해서 속도를 일정하게 해서 쏴줘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여기에 판에 자 무슨 전하를 띄게 마이너스 급을 띄게 해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요 입자들은 어떤 전하를 띄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힘을 받아? 그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죠. 끌려가요. 근데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 대각선. 그래서 대각선, 포물선 운동하게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액정. 1. 가장 멀리 도달하는 액지. 4.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어떤 건 가장 가까운 데 도달하고 어떤 건 가장 멀리 도달해요. 속도. 저 V. 처음에 V는 똑같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그 인력이 1이 제일 강하고 4가 제일 강한 거예요. 자, 실제로 같은 전하를 띄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질량. 질량이 어떨수록? 가벼울수록 가벼울수록 무거울수록 멀리. 가까이. 무거울수록 가까이
가벼울수록 멀리. 가벼울수록 멀리? 똑같은 말 안.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반대인데요. 그냥 관성 안 배워서 관성? 아 내가 작은 말. 우리 맞네요. 자 작은 승용차가 있고 그죠? 커다란 버스가 있어요.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코너를 똑같이 돌기 시작할 거야. 누가 더 크게 돌아요? 버스. 버스가. 화물차 같은 큰 무게를 크게 갖고 있는 애가 뭐야 이게 관성. 가던 운동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요. 이거는 운동 관성. 정지하고 있으면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관성. 가던 그 운동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떨수록 무거울수록 어떻다? 더 끌리기 어려워지고요. 그죠? 가벼울수록 동일한 힘으로 자 힘이 똑같은 거야. 당기는 힘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관성이 작은 애가 더 쉽게 방향을 바꿔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원으로 도착하는 애 누굴까요? 원 5가지 중에서 누가 원이에요? 수소 원자 H 플러스 G. 아니면 D 플러스. 자 중수소 분자. 그냥 뭔가 H일 것 같은데. 뭔가가 아니라 자 얘들아 뭔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된다니까. 자 무엇에 의해서? 운동 관성에 의해서 어떨수록 끌려오기 쉽다. 가벼울수록. 가벼울수록 끌려오기 쉽다. 그래서 원에 도착하는 건 누구다? 가장 가벼운 수소 플러스. 원자 이온. 그래서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이온. 그러니까 굳이 이제 원자라고 하면 수소 분자랑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원자에다 이온 붙인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얘는 수소 분자의 전자를 잃어버린 형태고 얘는 수소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되고 그쵸? 얘가 누가 된다? 그러면 포가 이제 그 가장 HD. 가장 뭐라고? HD? D2 플러스. 머리 건드려. 가장 대단한 걸. 가장 머리 건드려. 무거운 그쵸? D2 플러스가 될 거죠. 자 그러면 문제. 자 3에 도착할 아이는 누구일까요? 정답 D 문제. 플러스 G. 근데 D가 D 플러스 G가 뭐예요? 가스까지 AC2 아니야? 이렇게 가스를 아 당연한. 3에 도착하는 애가 D 플러스 G예요? 아, 그리고 3? 3가 C가 세 번째로. 근데 내 5개인데. 다섯. 그럼 무게가 같은 게 있는 거야. 안 따져봤어요? 무게 같은 거? 질량수가 수소 원자 이온일 때 원자를 전자를 이렇게 했을 때는 질량수가 얼마야? 1, 1이죠. 입자의 질량수. 얘는 입자의 질량수가 얼마예요? 2, 2죠. 그죠? 2개니까. 이. 입자 전체는 2지. 그치? 자 얘는요? 3. 네? 아 2. 그게 3. 4. 가 되잖아요. 그러면 3번. G는 3에 도착하는 애는 누구예요? HD 플러스. 네. 아, HD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요. 어려워요? 아니 쉬워요. 근데 왜 틀려요? 헷갈렸어.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HD 플러스의 양성자 개수는 몇 개일까요? 3. 이게 2개. 자, 얘는 모두 수소예요. 수소는 양성자 몇 개? 하나씩만 가지고 있죠. 하나 더해서 2개. 자, 중성자 수는 몇 개일까요? 3개. 3개죠. 수소에 하나 있고요. 중수소에 2개. 질량수가 잠깐만. 하나죠. 그렇- 수소에 없잖아. 머리가 왜요? 뭔지 알겠다. 자, 수소는 자,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같아요. 무슨 뜻이야? 중성자가 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네. 그래서 중수소는 자, 원자 번호는 1인데 질량수가 2예요. 중성자가 하나 있는 거죠. 맞네. 얘는 하나. 자, 전자 개수. 원래 수소 분자는 2개여야 되잖아요. 근데 전자를 하나 한 개. 잃어버렸잖아. 그치? 3개네. 그러면 한 개만 존재하죠. 그쵸? 돼요? 네. 오늘 테스트 질량수도 있네. 질량수. 질량수는 3 그쵸? 3이죠. 여기 질량수만 썼네. 드디어. 생각해보니까. 이건 됐어요? 자, 그러면
질량수도 있었고 분자설 볼게요. 분자설. 자, 지금까지는 원자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분자설에 대해서. 자, 여러분 분자설은 자, 누가 제안했다고요? 아보가드로가 제안했어요. 우리 영준이. 네. 아, 자, 사막 읽어봐, 영준아. 사막.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들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네,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인데요. 어디 써 있어? 자,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가 그걸 제안을 했어. 자, 어떤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체 반응.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제안했어요.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체 반응 아니에요? 기체 반응의 법칙. 아이고, 법칙이 있었네.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체 써있죠. 그럼요. 우리 책은 다 써있어요. 대신에 여러분 테스트 볼 때는 안 써있어요. 테스트 나온다는 거네요. 당연하지. 다 나와요. 많다. 지난주에 해봤잖아. 어쩐지 뭔가 화학이 문제가 수업 시간에 많아. 배운 게 뭔가 다 많아. 나와요. 아니, 화학이 문제가 특히 많아. 아, 뭔가 서술하기가 근데 좀 그걸 해야 돼요. 불안하네. 사실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아보가드로 법칙의 기체 반응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물의 전기분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무슨 상태? 리퀴드. 눈이 좀 빨개졌어. 왜 그래? 마치 어제 난데. 아니 눈 이렇게 도는데 눈 좀 빨간데? 난데 어제. 눈이 좀 빨개. 어제도 너 거울 피곤해? 찬우야? 아니 찬우가 걔 뭐지? 수업이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럼 피곤해져. 급 피곤해져. 지난주도 그랬어. 근데 아직 20분이나 남았는데요. 거의 이게 끝난 거지. 정확히 실제로는 25분 남았고요. 그쵸? 25분. 시험 보는 거 10분 빼면 15분 남았어요. 근데 저희가 시험을 15분을 보진 않. 저희가 시험 사실상 5분 정도밖에 안 보잖아요. 10분. 오늘은 10분 주실 거예요. 그때는 내가 놓친 거예요. 근데 오늘 50분에 끝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정각에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끝낸 다음에 이만큼. 아니에요. 40분에 끝낼 거예요. 자, 자 물을 전기 분해하면 뭐가 나오죠? H 플러스. 소 H2. H H 플러스 H2. 2 하고 플러스. O2고요. 그쵸? 자,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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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대 2대 여기는 안 되고 1 생략이죠. 그쵸? 아니 어째 1. 저기는 왜? 저기 써야지. 써야지 1을 안 쓴다고? 기본이죠 그거는. 기본이니까 써야 되는 거 같아. 네. 무슨 말이지? 1은 생략해서 안 쓸 수는 있는데 아 당연히 써야 된다는 뜻이네. 무슨 말이야? 용재 잘하자. 자, 이때 자, 부피비 2대 2대 1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왜 안 된다고요? 상태니까 그 상태가 기체만 자, 기체한테만. 누구만? 기체. 기체일 때만. 그쵸? 온도만 기체일 때만. 온도. 액체는 종류에 따라 밀도가 제각각 다르고요. 그래서 적용도 안 되고.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비는 자, 무슨 비와 같다? 입자수. 입자수. 입자수비와 같은데 우리 화학 반응식의 입자수가 개수비가 되고 그치? 자, 기체의 입자수비가 기체의 부피비가 되기 때문에 자, 2대 1의 부피비가 된다라고 하려면 그죠? 이게 실험을 하면 또 특히 이제 2대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전기분해 실험할 때 이거 저기 뭐지? 포집한 기체의 양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고 했고요. 자, 기체의 부피비가 일정함을 설명하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이게 자, 무엇으로 설명했더니 자, 뒤에 보시면 우리 자, 17페이지 보면 그림 있거든요. 생각해 보기. 요거랑 연결되는 건데 자, 요거는 지금 물의 전기 분해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수증기 생성 반응이죠.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나 이렇게 쓰면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너무 분자인 게 티나니까 당시에는 자, 수소 기체 두 상자
그리고 산소 기체 한 상자를 반응했더니 자 같은 이제 온도와 압력에서 자 수증기 두 상자 수증기 왜 이렇게 상자가 크냐 자 수증기 똑같이 두 상자가 나오더라. 대신에 수증기라는 이제 물질의 부피를 얘기할 때는요 최소한 100도 이상에서 실험해야 실험 결과 잘 나와요. 왜? 상온에서 하면 수증기가 액화가 돼서요 기체산소 존재를 못하기 때문에 얘는 한 200도에서 실험한다든지 100도 이상에서 실험을 하는 게 좋겠고 자 수소와 산소가 만나 수증기가 될 때 언제나 부피비가 2대 1대 2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건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려고 했더니 처음에 원자 모형으로 설명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자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했더니 설명이 잘 안 됐을까요? 원자 모형으로 기체 반응의 법칙. 자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 기체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 원자는 입자 그죠? 수소라는 기체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요거 수소. 자 이거 몇 개? 상자 속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넣어요. 수소가 너무 크다. 좀 조그맣게 그려야지. 수소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요. 요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산소를 넣었을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산소 수소보다 좀 커야지. 수소가 가장 가벼운 기체고 작은 기체니까 얘보다 좀 크게. 자, 산소 하나 넣어. 자 상자 하나에 기체 하나씩 넣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두 개의 상자에다가 또 나눠서 담아야 되잖아, 그치? 네. 자 어떻게 나눠서 담으면 될까? 자 무엇을 위배하면 안 돼요? 질량 보존 성립해야 되죠. 네. 여기 질량 보존 설명해야 되고 또 뭐도 설명해야 돼? 일정 성분비 업체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도 일정해야 돼.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요? 자 뭐가 설명이 안 되지? 이렇게 설명하면 뭐가 설명이 안 되죠? 자 원자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돼 안 돼? 성립은 되죠. 수소 원자 두 개에 산소 원자 하나니까. 그치? 근데 뭐가 설명이 안 돼요? 기체가 저렇게 혼자 그건 처음부터 혼자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자 모형으로 설명하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원자로 물질이 원자로 존재한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원자 모형으로 설명하니까 물질이 원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거가 되거든. 자 얘는 자, 뭐가 생기면 안 돼? 둘 다 수증기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하나는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수소로만 이루어졌죠. 자 뭐가 성립이 안 돼요? 일정 성분비에서 성립이 안 되지. 그치? 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수소하고 산소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소 원자를 뭐 해야 돼? 쪼개야죠.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러면 뭐가 설명이 안 돼요? 일정 성분에서 성립되죠. 질량비는 일정할 거예요. 네, 그치? 그런데 자 1항 원자가 쪼갤 수 없는데 쪼개버렸지. 그러니까 원자 모형으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하나씩 안 맞아. 모순이 생겨. 하나 맞추면 하나가 모순 생기고 하나 맞추면 하나가 모순. 아까 안 쪼개려고 하더니 일정 성분 법칙이 성립이 안 되고 그치? 일정 성분 법칙 성립하려고 봤더니 쪼개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산소 원자가 두 개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어때? 산소 원자인데 한 공간에 두 개 있으면 어때요? 자, 뭐가 성립이 안 될까? 저 개수는 맞는데 뭔지 알겠다.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이 안 돼요. 맞네. 산소 원자가 두 개인데 얘는 한 공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치? 얘는 두 개인데 두 공간에 들어있잖아. 아니면 두 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 두 개가 산소 원자 두 개가 필요하면 공간이 두 개 필요하다 이렇게 되죠. 말이 안 그럼 돼. 부피비가 1대 1대 1이 되지. 걔는 성립이 말이 또 안 안 돼. 돼.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맞추려면 뭐가 또 안 맞고 막 이래. 그러니까 자 원자 모형으로 설명하려고 보니까 자꾸 하나씩 안 맞더라. 자 뭐 때문이에요? 기체가 원자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예요. 뭐 때문에 문제야? 산소 원자가 두 개였으면 가능한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무엇을 설명했더니 자 원자 간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로 설명하면 지금 쪼개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자
내가 수소기체도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자가 결합한 분자 형태로 존재하고 자 산소도 한 공간에 자 산소 분자 형태로 존재하고 그러면 수증기가 어떻게 되면 된다? 원자는 쪼갤 필요가 없이 분자만 뭐 하면 돼요? 분자만 쪼개면 그치? 원자가 돼서 원자는 쪼개지 않고 분자가 어떻게 된다? 결합해서 분자가 쪼개져서 원자로 결합하는 반응을 하면 자 원자설의 모순도 없이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이고 말이 힘들어졌어.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네. 이거 설명하시오 시킬 건데 이따가 저 미술 신앙. 미술 야 작대기 그리고 나도 그릴 수 있는 거를 자 네모칸 그릴 수 있어요? 네모칸 네. 동그라미 그릴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그릴 수 있어요. 자, 뭐가 모순된, 자, 이거는 뭐가 모순됐다고요? 자, 이렇게 그리면 뭐가 잘못됐다? 모순된 부분. 아 갑자기 아예 알았는데 뭐. 부피가 몇 대 몇이 된다? 1대 1대. 1대 1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치? 자, 아까 처음에 요거 하나에다가, 아이고, 요거 큰 거였지. 큰 거 하나에다가, 자, 얘를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된다고? 쪼개면? 뭐가 잘못된 거라고요, 여기? 뭐가 모순되는 점이야, 얘는? 이렇게 설명하면? 제 1항이 원자를 쪼개야만 설명할 수 있죠. 원자는 쪼갤 수 없다라는 게 원자 모형인데 원자 모형으로 설명하면서 쪼개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1항이다, 1항. 원자는 쪼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쪼개졌어.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설명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표현하시면 돼요. 얘기할 시간에 좀만 주세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해보기 바로 아래 문제. 안될 것 같은데요. 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요? 이 그대로. 우리 지난주 해봤잖아. 그대로 똑같이. 자, 그림은 그려야 되고 말도 써야 되고. 아 어렵다. 그거 고장나면 25만 원 수리비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시 그 15만 원이잖아. 25만 원이. 내가 저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 틀리면 다음 주여서 또 오답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연교시 때 좀 늦게 온 친구들은 이따 쉬는 시간에 나눠드릴게요. 뭐를요? 수업 시작하기 찬우는 못 받았잖아, 그치? 아. 근데 얘네도 전부 다 고친 다음에 쉬는 시간 보내게 그럼요. 야르 사각 깔았어 사각해. 자, 다 쓰고 있는 거지? 아, 쓰고 있어요. 잠시만요. 아 맛있다. 아 기분 너무 좋다. 자 사각한 놈. 한번 당해봐라. 뭘 당해봐라. 그리고 이제 얘들아 안 틀리면 돼요. 저 고친데 이제 한 15분씩 걸린다. 한 문제 15분이야. 얘 실시가 없어 내가. 비비가 1대1 때는 무슨 일이에요? 자, 원래 부피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대 2가 됨을 설명하려고 원자 모형으로 시작한 거잖아. 근데 쪼개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1대 1대 1이면 성립한다가 돼버린 거죠. 내가 원자를 쪼개지 않으려고 뭐 했어요? 부피를 바꿨어요. 실험 결과는 2대 1대 2인데 설명은 1대 1대 1로 설명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생각해보기 볼까요? 아니요 잠시만요. 한 줄만 더요. 되게 빨리 쓰고 있는데. 잘했어. 그냥 안 돼요. 자, N2O라는 화합물을 자 원자 모형으로 써볼까? N2O가 이기 이렇게 할까요? 얘가 N, 그치? 얘가 O. 하면 되겠지? 짝대기를. 짝대기였어? 돌턴의 특징이 원자 모형이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거나 기호를 야. 썼어요. 오. 이렇게. 자, 그러면 No. 반응 전에 어떤 원자가 있어야 돼요? 왜? 반응 전에 어떤 원자가 있어야 돼? 질소. 질소. 질소 원자 몇 개? 두 개. 2개와 산소 원자 몇 개? 한 개가 네. 필요하죠, 그쵸? 자,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원자 모형으로 표현했을 때
자, 예상되는 부피비는 1대 네? 아니 2대 1 지금 얘가 한 종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예상되는 부피가 2대 1대 2인 것 같잖아요. 실제 실험을 해보면 2대 1이에요. 뭔가 그런 거 같다 2대 1대 2. 네? 실제 실험을 해보면 똑같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저 2대 1대 1이어야 되는 거. 그니까 아 이거 2가 아니구나. 아니. 1이구나. 아 확실히. 네, 네. 크랙이다 확실히. 잘했어. 자, 실제 부피비가 자 얘는 원자 모형으로 예상되는 부피비는 2대 1대 1인데 실제 부피비는 2대 1대 2가 되거든요. 뭐야 자 무엇으로 설명하면 실제 부피비와 같게 될 수 있을까요? 분자 분자 모형이요. 네? 분자 모형이요 분자 모형으로 설명해요. 아보가드로가 자 아보가드로 설명은 뭐예요? 입자 기체의 입자 수비가 그러니까 분자죠 분자 분자의 입자 수비가 자, 무슨 비가 된다? 부피비가 된다. 네. 자 질소 원자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질소 EH 분자로 그죠? EN 질소 분자 2배 그죠? 질소 분자 2배 산소 원자 하나 그치? 하면 어떻게 돼요? 산소 하나에 질소 원자 이거 총 2배 2배 나오는 거 같지? 이렇게 그래서 2대 1대 2의 부피비를 설명할 수 있다.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부피비에 일치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일산화탄소 보여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탄소 시커멓게 그치? 산소가 있어요. 탄소 자 탄소 한 개에 산소 한 개. 자 부피비는 1대1 근데 얘가 탄소가 무슨 상태야? 고체예요. 그렇지. 그러면 누구만 해당돼? 기체니까 요것만 해당되거든요. 그쵸? 실제로 몇 대 몇이다? 모형을 통해서 예상하는 거 예상되는 부피비는 1대 1이죠. 네 예. 실제 부피비는 실제 부피비는 1대 2? 네 맞아요. 자 왜 그럴까요? 왜냐면 산소 분자에 산소 원자 두 개가 있으니까. 우측이니까. 산소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 산소가 이렇게 되면 그치? C는 그냥 하나예요. 탄소는 원래는 이제 결점이죠. C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흑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형태도 있고요. 동소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탄소도 있고요. 그리고 흑연으로 된 탄소도 있고요. 근데 그럼 흑연을 이렇게 그 분자 모형을 내 분자가 아닌 걸 분자 모형으로 그냥-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 원자를 아니 결점. 결정을 어. 이렇게 자르고 흑연 붙이면은 다이아몬드 바꿀 수 있어요. 네. 결합물들 바꾸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그 우리 눈꽃 만들 때처럼 우리 눈꽃 어떻게 만들어? 작은 입자에 수증기가 승화돼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승화시키면 돼요.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승화시킬 수 있으면. 근데 저기 탄소 4개. 흑연을 어떻게 승화시켜? 아 그냥 4개 그러니까 결정으로 표현한 걸로 4개로 하면 실제로 4개는 아니에요. 아, 흑연을 어떻게 승화시켜? 뭔 소리? 자 우리 자 상태를 자 고체를 그죠? 기체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화. 자 가열해야 되지 않아요? 네. 압력을 낮추거나 가열해야 되죠. 네. 승화는 아. 상태 변화 이름이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맞네, 네네네. 네. 그래서 배운 에너지를 높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입자가 결합을 끊어서 그죠? 단독으로 존재할 거고요. 그거를 뭐한다 다시 기고승화 시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얘가 산소 분자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러고 4개짜리로 그린다면 그러니까 2개 그리면 너무 분자 같아가지고 4개 그린 거야 결정으로.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진다? 2개씩. 하나에 산소 하나에 산소 하나. 이거 몇 개? 4개 만들어줘야 되겠죠? 4개. 그치? 네. 그러면 산소 분자 몇 개? 2개에다가 2개. 자, 일산화탄소 분자 몇 개? 4개. 4개. 그럼 부피가 몇 대 몇이 된다?
2대 4니까 1대 2가 된 거죠. 같대요. 놀랄 것까지 신기하다. 아니고요. 됐어요? 그래서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기체 반응의 법칙들이 여러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기체는 주로 무엇으로 존재한다? 분자로 존재하게 돼요. 왜 주로라고 했을까? 분자 중에서 기체 중에서 원자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누구? 뭘까요? 지난주에 했는데 주기율표 맨 끝에 아, 뭔지 원자가 안정한 그 헬륨 18쪽. 18쪽 네온, 아르곤과 같은 비활성 기체들 얘네들은 어차피 반응도 안 할 거긴 한데 그죠? 질소는 아니에요. 질소는 N2잖아요. 아, 걔 이미 분자예요. 네네. 원자가 안정하진 않으니까 원자 자체가 이미 안정한 비활성 기체들은 자 굳이 원자 간 결합을 할 필요는 없어. 그죠? 됐어요? 40분 지났어. 빨리 치워야겠다. 아니 쌤. 왜요? 아 솔직히 이거 시간 더 주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쉬는 시간까지 더 드릴게요. 근데 아니, 이따 근데 클린이 오늘 뭐예요? 문제풀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클린이 화학이에요. 그럼 화학이지. 확실히 뭐야 물어보는 화학 한 번, 물리 한 번. 클리닉. 물리 화학이 문제 하는 하는 거 건가요? 아닌가요? 오늘 물리 아니에요? 오 그건 뭔 짧다. 화학이지. 지난주도 화학이잖아. 왜 그래? 너네 물리는 목요일 날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응. 네? 왜? 금요일 날이죠. 네, 이따 아, 금요일 날, 네, 금요일 이따 날. 클리닉스 가가지고 시간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조금만요. 반 이름 은이라 써도 돼요. 음반 없어요. 이미 썼는데. A지. 둘 다 대문자예요. 응? 원소기호 아니야. 둘다 대문자요? 들려되면 그렇네. 처음 알았네. 이런 거 없다고 저러면 괜찮아. 알면 됐죠. 아, 그러면 저기 뭐야. 우리 저기 주한이는 이따가 클리닉 할 때 그 전에 살짝 시험 보든지 클리닉 끝나고 시험 보든지 해야 되겠다. 전에 주한이 이따 올 쉬는 거니까. 시간에 딱 아니 이제 수환이도 이따 시험지 고치고 쉬는 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험지를 쉬는 시간에 고쳐야 되니까 시험은 클리닉 끝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와. 맞네. 그런데. 응. 이따가 와서 10분만 시험 보는 걸로 합시다. 지금 집에서 막 프린트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이랬는데 집에서 지금 프린트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올리지도 않았어. 주한이 이따 봐요. 오고 있어야 되겠다. 어? 아직 보고 있는데? 꺼버려.